안녕하세요. 미래에 계신 여러분, 프로젝트 반주입니다. 지금 이곳은 2022년 6월 1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의 반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지방선거 투표율입니다. 오늘인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50.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8년 6.13 지방선거의 투표율인 60.2%보다 9.3%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48.8%로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2002년 지방선거보다 조금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실시된 이후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인 것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결과라는 평이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통해 핵심 지지층들은 대체로 투표에 참여했지만 상대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덜한 유권자들은 투표 참여율이 미미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원숭이 두창 확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이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WHO 유럽 사무소 소장 한스 클루주는 최근 해외여행과 대규모 행사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면서 원숭이 두창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현재까진 원숭이 두창이 남성 간 성관계 등 밀접 접촉이나 이와 연결된 모임을 통해 전염되는 경우가 다수였다. 다만 원숭이 두창은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앞으로 몇 달에 걸쳐 계획된 수십 개의 축제와 대규모 행사는 전파가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대만, 미국입니다. 미국이 대만군 훈련에 협조하고 있으며 적절한 방위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대만 외교부장이 밝혔습니다. 오늘인 6월 1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한국의 외교부 장관에 해당하는 대만의 외교부장 우 자오셰는 대만이 미국 등의 우호 국가와 밀접한 안보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전술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만 자유시보는 해당 인터뷰를 진행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포스트가 우 부장의 인터뷰 내용을 자사 웹사이트에 공개하자 중국 대사관이 해당 보도를 내리라고 요청했으나 예루살렘 포스트가 이를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요일별 테마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수요일의 테마는 유튜브 인기 동영상입니다. 인기 급상승 동영상 항목에 게시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딩고 뮤직 채널에 세븐틴의 킬링 보이스를 라이브로, 두 번째 영상은 SM타운 채널에 NCT 드림 비트박스 뮤직비디오, 세 번째 영상은 이지금 채널에 아이유의 팔레트, 세븐틴 이에유는 1촌 이에유, 네 번째 영상은 SBS 엔터테인먼트 채널에 사상 최초 엄마 없이 임창정 6부자 놀이공원 데이 준비, 다섯 번째 영상은 NCT 드림 채널에 NCT 드림 비트박스 퍼포먼스 스테이지, 여섯 번째 영상은 26분 순삭 꼬지리 구씨 맞나요? 수트 차려입고 영어하는 손석구 씨가 보고 싶다면, 일곱 번째 영상은 스브스 예능 맛집 채널에 몸싸움, 허그, 드리블, 슈팅, 부상 또 있나? 여덟 번째 영상은 KBS 다큐 채널에 1만 킬로미터 밖 알래스카에도 폭발음이 들렸다. 아홉 번째 영상은 밀라논나 채널에 직접 설계한 세컨하우스 공개합니다. 열 번째 영상은 진용진 채널에 나를 좋아해주는 여자, 결말 포함입니다. 이제 여담 시간입니다. 오늘의 여담 주제는
민주당의 위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2020년 총선에서 그 유명한 180석이 탄생하는 등 지난 몇 년간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을 박살내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손에 넣었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마음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준의 권력이었고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보수 괴멸론, 민주당 20년 집권론 이런 민주당의 집권이 꽤 장기간 이어질 것 같다라는 예측이 많이 나왔고 또 실제로 한동안은 여러 선거를 거치면서 그 기세가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올해 대선에서도 패배하고 마침내 오늘 진행된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은 고배를 마셔야 했는데요. 되게 기구한 한국의 현대 정치사이지만 저는 누가 이기고 누가 졌다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그래도 계속 이렇게 권력의 흐름이 고여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자랑스럽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 이번 대선과 지선도 그렇고 요새 유행하는 말처럼 정말 무지성 지지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좀 더 마음이 가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잘못을 했으면 투표로 확실하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 그거를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시스템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어느 나라보다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좀 더 건강한 민주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위기라고 제목을 적어놓고 지금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실권을 쥐게 됐고 민주당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연 몇 번의 선거를 더 이길 수 있을지, 민주당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수고 많으셨고 6월 1일이 생일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에 계신 분들 모두 과거를 거울 삼아 지혜로운 미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